고1 모의고사, 중간고사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고1 학생들이 고교 진학 후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시험이 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4월 말경에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1 학생들에게 이번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지, 또 중간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수미사 대치관 강수민 부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사 대치관 원장 강수민 강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일까요? 3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미리 경험하는 시험으로 수능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1 학생들은 수능 문제 유형과 구성을 경험하고 시험과 쉬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죠. 네, 선생님, 고등학교 진학 후에 아직 1학기 중간고사를 보기도 전에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중학교 시험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가장 다를까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를 때 가장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시험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시험은 2교시에 보는데요. 10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많이 힘든 시험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결과로 아주 열광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낙담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시험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역량의 차이에 있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학교 시험만으로는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모의고사는 전국 고1 학생들 중에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정시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고,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결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과목 유형에서 약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라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에서 출제가 되므로 실제 수능 점수와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고1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실제 수능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중학교 과정이라 학생들 이를 까다롭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과정 학습보다는 고등학교 범위를 미리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가 있는 기하 관련한 문제들을 조금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 출제가 되니까 실제 수능 범위라는 약간 다른 시험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실제 수능 등급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는 언제 보는 모의고사일까요?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수능 전 범위가 아닌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과목만 30문항을 보게 되며, 이마저도 1학기 때 보는 모의고사들은 수학 1 위주로 구성되니까 실제 수능처럼 공통 과목 22문장이 출제되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선택 과목은 전 범위를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대한 실력 점검만 가능하고요. 결국 고등학교 9월 모의고사부터 실제 수능 등급을 가장 가깝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험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N수생들이 9월 모의고사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등급과 가장 비슷하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와 4월 중간고사는 어떤 시험이 더 중요할까요? 첫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은 좋겠지만요,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대입에 직결되는 4월 첫 중간고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서술형 문제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3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을 보면 89점, 85점, 81점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그러면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분석과 최고 난도 문제풀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고1 3월 모의고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형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으며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이 모든 문항 중에 29번을 제외한 나머지 3문제가 모두 기하 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에 배웠던 기하 단원의 많은 정리들을 꼭 기억하셔야 이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30번 문항을 제가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5루트 5, BC의 길이는 12, CBA 각의 크기는 예각이고요. 넓이가 120인 평행사변형 ABCD가 있습니다. 이때 선분 AD 위에 AE랑 3배의 ED랑 길이가 같도록 점 E를 정하고, CB의 연장선 위에 BF랑 ED가 길이가 같도록 F를 정했습니다. 점 E를 지나고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이 선분 DF와 만나는 점을 G라고 할 때 sin AGF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20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구하고자 하는 AGF의 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1대3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1대3을 여기 편에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AE의 길이가 3ED라고 했으니까 ED가 1이고 여기 AE가 3배예요. 그래서 여기 1대3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1과 3을 더해서 여기는 4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우리가 동그라미 4라고 표현한 게 길이가 12가 됐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직접 알 수 있겠죠. 여기의 길이는 3, 여기 길이는 9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랑 EG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그럼 평행선이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되겠죠. 문항에서 BF랑 ED의 길이는 같다고 했어요. BF랑 ED의 길이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가 3이면 여기 있는 길이도 똑같이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각으로 넓이를 구할 텐데 이렇게도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가 같다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가장 긴 변 FD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평행사변의 넓이 120을 이용해서 먼저 여기 있는 각을 구해야 될 텐데요.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고 표시해 볼게요. 평행사변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ABCD는 5루트5와 12와 사인 알파로 구할 거예요. 5루트5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알파 등호 120.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알파의 크기는 여기 12를 약분하면 10이고 5루트5로 나누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구했으니까 이 알파를 이용해서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알파의 값은요. 여기 보조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라서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알파는 각도가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5분의 2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가 5루트 5니까 높이가 10이 되겠죠. 그리고 뭐 밑변도 구하고 싶으면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주 큰 삼각형, 큰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DF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DF 길이를 구해볼까요? DF의 길이는 높이가 10이고 밑변의 길이는 5랑 12랑 3을 더하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DF의 길이는 10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 10 루트 5 중에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두 개의 길이를 빼야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두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두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두 개를 한꺼번에 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아까 전에 1대3이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1대3을 구했으니까 이 빗변의 길이도 똑같이 1대3이에요. 그런데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다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 관계는 1대3대 1이라서 내가 필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개 중에 3개, 즉 10루트 5에서 5분의 3을 곱한 길이인 6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G의 길이만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자, AG의 길이는 위쪽 삼각형에서 구할 텐데요. 자, 여기가 알파면 이 평행선을 따라가시면 여기 각도도 알파입니다. 그럼 저 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란 걸 아니까 자, 이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텐데요. 이 EG의 길이는 1대3이라서 전체 길이는 1대4입니다.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5루트 5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 5루트 5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도 다시 1이니까요. 그래서 5루트 5를 먼저 1대4로 쪼개면 여기 길이는 4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루트 5에서 다시 4배로 줄여서 여기는 그냥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파를 여기 보조선을 하나 연결을 하시면 이 알파가 루트 5분의 2였기 때문에 빗변이 루트 5. 진짜 길이가 루트 5네요. 그럼 여기 진짜 길이도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진짜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9변의 길이에서 1을 뺀 나머지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럼 8과 2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는 h의 제곱은 8의 제곱과 2의 제곱이므로 2를 밖으로 빼고 16과 1을 더하면 17, 2루트 17이 되겠네요. 윗제곱은 없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2루트 17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제 답을 적을 차례네요. 우리 목표가 두 변과 쌓인 끼인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쓸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7과 6루트 5와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했듯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고 해서 답을 구할 건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니까 이 빨간 삼각형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평행사변의 넓이 120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가 5분의 4로 줄었고 높이가 4분의 3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은 없어지시고요. 여기는 4도 없어지시고, 여기는 5, 20, 5, 4, 20, 24예요. 24랑 3을 곱하니까 72고요. 여기는 12와 85네요. 자, 구하는 게 사인 세타니까요. 사인 세타 남겨놓고 다 보냅니다. 12와 71을 약분을 하시면 6이고요. 분모에 루트 85가 있으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85분의 루트 85, 6. 그리고 원하는 답은 분모 앞분자를 더한 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평행선과 닮은 비, 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도형 문항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어려운 문항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공식들 꼭 기억하고 고등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문항이 너무 많이 어려웠다고 걱정 마시고요. 지금 이 시험은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더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